자, 용해도부터 볼게요. 여기까지 써도 되죠. 자, 용해도라고 하면은 녹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냐면 내가 얼마의 물에다가 얼마큼 녹였는지 녹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녹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겠지. 그럼 녹는 현상을 표현할 때는 크게 네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첫째, 용매라고 하면은 녹이는 물질이에요. 녹이는 물질이고, 두 번째, 용질이라고 하면은 녹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는 물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소금물을 만든다 그러면 용매가 물이 되는 거고 용질이 소금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액이라고 있습니다. 자, 용액이라고 하면은 용매와 용질이 혼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혼합된 것. 특히 액체겠죠. 액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용해라고 나올 거예요. 용해라고 하면은 이제 녹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녹는 현상 이렇게. 그래서 요거로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액을 만들 때에는 누구랑 용매랑 용질이 더해져서 무슨 과정을 거친다? 용해 과정을 거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해 과정이 거친다. 그러면 요걸로 가지고 이제 용액의 질량 알 수 있겠죠. 얼음? 용질을 어디다 녹였는데? 예를 들어 무엇을 어디다 녹일 거야? 얼음을 그냥 녹잖아요. 그건 융해. 그건 융해예요. 그러니까 융해랑 용해랑 헷갈리면 안 돼. 융해는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거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이거는 그냥 혼합되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용액이라고 하면 용액 질량 물어보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용액 질량은 용매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조금 써주셔야 돼요. 써주셔야 됩니다. 써주시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써주세요. 이따가 이거 계속 활용할 거예요. 한 번씩 계속 나올 거니까 요거 써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용액이랑 용매, 용질 요런 거 찾는 거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용매에다가 용질을 더해서 용액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는 고체가 용질이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용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용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이 되듯이,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물이 되듯이예요. 근데 맨날 고체랑 액체랑 섞을 수는 없잖아. 액체와 액체를 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많은 양이 따져 있는 게 용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용매, 조금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용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로 뭐가 나오냐면은 물에다가 에탄올을 혼합하게 되면 에탄올 수용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게 요게 용액이 되는 거고, 그때 많은 양이 들어가는 물이 용매, 조금 소량이 들어가는 게 에탄올이 용질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용액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은 퍼센트를 조금 이따 갈까? 용해도 바로 할게요. 자, 용해도의 의미 거기 별표 쳐주셔야 되거든요. 용해도란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해되는 용질 있죠. 용질의 최대 그람 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람 숫자이기 때문에 단위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준은 용매 100입니다. 용매 100에 그 다음에 거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내가 용해도만큼 다 녹였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A는 25도씨에서 물 용해도를 70만큼 갖는다. 이렇게 볼게요. 그 얘기는 A는 25도씨에 물 100g을 준비해 준다면 그 안에 A는 몇 g을 녹일 수 있다? 70g을 녹일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인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고체를 녹였을 때 다 녹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5도씨 물 100g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그 안에 A 물질을 69g만 녹였다. 그럼 1g이 녹지 않아서 밑에 덩어리로 있겠지. 또는 가루 형태로 있겠죠. 그럼 1g이라도 못 녹였으면 이거 무슨 상태로 보셔야 되냐면 불포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화 상태인지 불포화 상태인지 꼭 나눌 수 있는 거. 그 요거 나오면서 뭐가 문제에서 용해도 특징으로 뭘 물어보기도 하냐면은 농도에 대해서 나오기도 해요. 무슨 농도냐면 퍼센트 농도. 잠깐 분필 좀 바꿀게요. 자, 퍼센트 농도 우리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쵸? 퍼센트 농도라고 하면은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그쵸? 곱하기 100인데 우리 요 부분을 좀 풀었을 거예요. 용액은 아까 얘기했듯이 용매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더한 거죠. 그럼 이거 풀어서 쓰면은 용매의 질량이랑 용질의 질량을 더한 것 분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거기에 곱하기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내가 흔히 그냥 포화 용액이라고 하면 다 녹였으니까 농도 100%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 용매 질량이랑 용질 질량을 더해서 용액이란 얘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100%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최대로 녹인다라고 해도 물 100g이 나오기 때문에 포화 용액의 농도는 절대 100%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거기 포화 용액 옆에다가 쓰세요. 농도 100% 아니다. 자, 용해도 물어보면서 저거 틀리라고 내는 경우 많아요. 포화 상태에서는 또는 어떤 지점을 정해줘 놓고 그때 농도가 10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도 100% 아닌 걸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순서 조금 막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옆쪽에다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거 위주로.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용해도예요. 오늘 용해도에 대한 것만 할 거거든요.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죠. 최대 양입니다. 이렇게 되죠. 흔히 우리가 용매 쓰는 거는 저거 쓸 거예요. 물 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용해도를 영향을 주는 조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용해도는 고체가 녹는 경우와 그 다음에 기체가 녹는 경우 조금 다릅니다.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도 커져요.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경우 내가 따뜻한 물에 녹이면은 차가운 물보다 훨씬 어떻게 녹아? 잘 녹아. 빨리 녹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유의사항은 뭐냐면 모든 고체는 아니에요. 대체로 고체들이 따뜻하면 잘 녹는 건 맞아요. 용해도도 올라가는 건 맞는데 모든 건 아니에요. 모든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예외 중에 누가 있냐면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있습니다. 화학식 NaOH거든요. 자, 이거 실제로 요거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잘 이제 녹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질은 열을 흡수해서 입자온도 활발하게 해서 여기 잘 녹는 건데, 이 수산화나트륨 물에 녹이면 열을 오히려 발생시켜요. 그럼 주변이 시원할수록 더 잘 녹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의 영향 거의 없어요. 뭐라고? 네네네. 그렇지. 만약에 철, 금속 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용매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도 용액은 가능한 거예요. 꼭 물에 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에서는 고체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고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죠. 자, 기체 용해도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 압력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온도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체 입자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 매우 활발합니다. 가장 활발한 입자죠. 상태 중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얘네들을 용액으로 만들 때 보면, 용액은 용매 안에 이렇게 얌전히 있어야 돼. 그럼 용액을 만들었다, 기체로 가지고. 그러면은 기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랑 비슷하냐면 용매 속에 또는 용액 속에 가두어진 거랑 비슷한 거겠죠. 즉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됐어요. 기체가 못 나가게 고기 용액 안에 그냥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 압력,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누르는 힘이죠. 그럼 나가지 못하면 못할수록 기체가 잘 녹을 테니까 압력은 크면 클수록 용해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동은 더 활발해져요. 그럼 운동 못하게 해야 되겠지.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럼 온도는 어떻게 해줄수록, 낮게 해줄수록 용해도는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70페이지 밑에 보면은 기체 용해도 있죠. 거기에 기체 용해도 부분 별표해 주셔야 돼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압력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거 별표 쳐 주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여, 이것도. 그거 설명할 거예요. 자, 기체 용해도에 대한 예로 뭐가 나오냐면 찬물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뜨거운 물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관 안에다가 탄산음료 넣어 놓습니다. 뚜껑 안 닫아도 되고 둘 다 닫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찬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긴 할 거지만 적은 양이 발생을 해요. 근데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 그럼 이 안에 녹아져 있던 이산화탄소 기체들이죠. 그럼 열 에너지 많이 받기 때문에 운동 더 활발해져. 그래서 미친 듯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요거 나오는 기체들을 우리가 문제에서는 기포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기포들이죠. 그럼 1차적으로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면 녹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녹지 않은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뜨거운 물에선 용해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 녹을 양이 내가 용해도만큼만 녹일 수 있고 나머지는 기포로 형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겠어요, 이거?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똑같은 물 준비해놔요. 예를 들어 미지근한 물 할게요. 미지근한 물을 둘로 준비를 해놓고 둘 다 똑같은 탄산음료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은 뚜껑을 열어놓게 되고 한쪽은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뚜껑입니다. 뚜껑. 자, 뚜껑은 압력을 의미해요. 나가지 못하게 놔둔 거야. 그쵸? 그럼 둘 다 같은 온도인데 여기 첫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뚜껑이 없어요.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된 거고 작아진 거고 그로 인해서 기체의 용해도도 어떻게 되는 거? 감소하는 거겠지. 그로 인해서 녹지 않은 기체들이 어떻게 되는 거? 밖으로 빠져나와서 기포의 수도 어떻게 되는 것이다?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것보다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는 어떻게 되는 거? 기체 용해도는 커지게 되는 거. 그러면 충분히 전부 다 녹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로 인해서 기포수는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다?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체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요 문제는 이렇게 시험관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주로 좀 밑에다 그릴게요. 여기에 얼음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준비해 놓고 시험관 각각 2개씩 꽂아요. 2개씩 꽂아서 탄산음료 부어 놓고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A, B, C, D, E, F라고 했을 때 기포수 비교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기포 수가 가장 많은 시험관,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기포수가 가장 적은 시험관 이렇게 나오겠죠.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가장 많다는 얘기는 이거 뭐예요? 잘 녹지 않았다는 얘기겠지. 그럼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 압력도 없는 거, 즉 뚜껑 없는 거 찾는 거예요. 온도가 가장 높은 뜨거운 물에 뚜껑 없는 누가 될 수 있는 거? F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적은 시험관이란 얘기는 녹지 않은 기체가 가장 적었고 잘 녹았다는 얘기겠지. 그럼 온도가 낮고 무엇까지 갖고 있는 뚜껑을 가지고 있는 A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하나로 물어보는 경우 거의 안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너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 볼게요. 이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탄산음료 있죠. 콜라, 사이다 이런 애들. 자, 탄산음료부터 보면은 탄산음료는 물에다가 여러 가지 뭐 향신료, 뭐 맛이 나는 거 이런 거 널어놓고 그다음에 무엇을 녹인 거냐면은 이산화탄소 기체를 용해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편의점에 갔어. 탄산음료를 먹고 싶어서. 그럼 우리가 냉장고를 보고 쭉 고르죠.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탄산음료는 탄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쵸? 냉장고 속에 있는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첫째, 온도도 굉장히 낮아요. 두 번째, 뚜껑도 되게 잘 닫혀 있어. 그래서 압력도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 거? 기체 용해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요. 안 녹는 거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계산하려고 이거를 꺼냈어. 자, 아직은 뚜껑 닫혀 있으니까 압력은 똑같이 있습니다. 압력은 있지만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그럼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될까?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때 보면은 여기에 그 안에 조금씩 기포들이 하나 두 개씩 올라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걸 내가 마시려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경우? 뚜껑을 딴 경우예요. 뚜껑 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친 듯이 기포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막 올라와. 그치? 그 얘기는 우선 온도도 이미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내가 뚜껑을 여는 순간 압력도 어떻게 되는 거? 제거되는 거죠. 압력이 굉장히 감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체 용해도가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 않은 것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지. 흔들고 따면은 더 안 돼. 왜냐면 그 흔들면서 기체들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용해도가 더 감소될 수 있어요. 지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흔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밑에 보면 얘 나와 있죠. 자, 여름철에 보면은 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선 물고기의 입은 밥을 먹던가 숨을 쉬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선 여름이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여름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온도가 높아. 그래서 압력적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야. 그러면 물고기도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밖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을 쫑긋 내밀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숨을 한번 쉬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체 용해도 그거 별표 전부 다 해주셔야 되죠. 지금 몇 시? 7시야 벌써? 자, 그 다음에 용해도 거기 고체 용해도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 풀 거거든요. 그거 간단히 설명하고 쉬는 시간 한 다음에 그래프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부분만 놔두면 되죠. 자, 우리 지금부터 그래프 할 건데 그 중에 고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고체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 증가됩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대체적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몇 개만 빼놓고 전부 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되는 건데 이 용해도 증가율이 각각 달라요. 무엇마다? 물질마다 용해도 증가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용해도를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요거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온도에 따라서 고체의 용해도를 볼 건데, 자, 어떤 물질은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고, 어떤 애들은 뭐 조금 녹는데 거기서 미미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많이 녹았는데 그런데도 조금 덜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온도에서 증가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체도 고체 용해도도 무엇이 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기체 용해도도 특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까 기체는 뭐 압력이 커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되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증가되는 또는 감소되는 기체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용해도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용해도. 용해도 그 의미 별표 쳐주셔야 되거든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그람수. 단위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전부 다 줄 쳐주셔요. 쳐주셔요. 그 다음에 3번 고체 용해도에도 첫 번째 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용액의 질량은 용매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더한 거랑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요 용해도의 의미를 가지고 용액량 구하는 거 나오기 때문에 용매 질량은 무조건 100g이에요. 100g이고 용질의 그람수는 여기 최대 녹일 수 있는 그람수, 용질의 그람수이기 때문에 용해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용해도 곡선에는 용해도에다가 무엇만 더해주면 100만 더해주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용액의 질량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조금 더 응용 문제 나오면은 요 부분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용해도 그래프, 고체 용해도 그래프 중간에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요거 쓰세요. 용액 질량은 요거 없어도 되거든요, 단위. 100 더하기 용해도이다. 요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주세요. 이거 써져 있지 않을 거예요. 써주셔야 됩니다. 온도, 용해도, 그래프. 자, 요렇게 되어 있다. 그래프 요렇게 나올 거예요. 숫자 내가 임의대로 넣은 거고 이거 10입니다. 16이 아니라 10. 자, 근데 여기에 지금 곡선으로 나와 있는 요 곡선 있죠. 요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포화 곡선이라고 해요. 자, 포화 곡선이란 무엇이냐면은 이제 각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을 점으로 찍어서 곡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점에 딱딱 들어가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임의의 점 A가 있다. 여기 안 표시 안 돼 있구나. 여기에 25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임의점 A가 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1번 A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A점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포화 곡선에 닿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A를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지금 A의 상태를 보면 A는 현재 60도씨이고 현재 녹여져 있는 용질은 얼마냐면은 25예요. 요만큼 녹여져 있는 거죠. 같은 선상에 있는 거. 그러면 이 상태 중에서 첫 번째는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추면 되냐면은 40도씨까지 낮춥니다. 그래서 여기 선에 닿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돼요. 한마디로 내 뜨거운 물에 소금을 만들었어. 근데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석출되기 딱 전이겠지. 그 알게가 나오기 딱 전이겠죠. 그래서 온도를 낮춘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부족한 양만큼 녹이면 돼요. 자, A는 60도씨죠. 6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40이야. 근데 현재 몇 g만 녹아져 있냐면은 용질 25g만 녹여져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g을 더 녹이면 될까? 15g을 더 녹이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A는 현재 불포화 상태거든요. 불포화 상태인 그 상태를 포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어떻게 하거나 낮추거나 부족한 양만큼 더 녹여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용해도만 이용을 해서 자, 석출되는 양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석출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석출이란 얘기는 녹지 않은 물질들이 무엇을 나오는 거냐면 고체로 나오는 거예요. 고체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까처럼 소금을 뜨거운 물에서 많이 녹였는데 걔를 온도를 쭉 낮추면 밑에 소금 알갱이 같은 게 생기죠. 그게 석출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A점에 있는데 얘를 20도까지 낮췄어. 그때 석출량이 얼마냐? 요거 나올 수 있겠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A 상태 현재 여기죠. 그러면 얘를 20도까지 낮출 거야. 근데 20도씨에서는 용해도를 얼마큼 갔냐면은 15만큼밖에 못 가져요. 근데 A는 지금 현재 25g을 녹여진 상태죠. 그럼 25g 중에서 15g만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몇 g은 10g은 석출됩니다. 즉 고체로 또는 가루물질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석출량은 온도를 낮추기 전이죠. 전에 용질량에다가 온도를 낮춘 온도죠. 낮춘 온도에 용해도만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책에 보면은 거기 그래프 밑에 보면 용질의 석출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 온도에서 녹아져 있던 양에다가 냉각했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게 뭐 용해도겠지. 굳이 요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해주셔도 충분하거든요. 이해만 해주면 되지 요 식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내가 25개를 가지고 있는데 20도로 낮추면은 내가 15개밖에 못 담는 바구니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구니 안에 15개는 채우고 10개는 채우지 못하겠죠. 그 채우지 못하는 양이 석출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 뭐가 나오냐면 자, 용매 양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용매 양을 바꾸기. 이건 뭐냐면 현재 A점이 있다. A가 있는데 A점에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걸 똑같이 15도씨로 낮췄는데 그때 용매 양이 만약에 얼마로 할까? 용매 양이 25g이었다. 그때 석출량이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A 상태는 요겁니다. 요거죠. 요거고 현재 물 얼마에? 용매죠. 용매로 그냥 적을게요. 용매 100g에 용질 얼마큼 녹여져 있는 거냐면 용질 25g이 녹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 유형에서 보면 용매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죠. 이거는 용매 몇 g을 기준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면 100g을 기준으로 우리가 깔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100g일 때 지금 몇 g이 석출됐었어? 10g이 석출이 됐다면 지금 용매는 얼마로 줄었어요? 25g으로 줄었으면은 용매가 몇 배가 됐기 때문에 용매가 4분의 1배로 됐기 때문에 석출량도 얼마로 줄까? 4분의 1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0g이 석출됐다면 이때는 몇 g이 석출될 수 있는 거? 2.5g이 석출이 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질 않는구나. 밑에다 옆에다 적으면 되죠. 2.5g이 석출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 마지막 네 번째가 문제예요. 네 번째가 문제야. 네 번째는 그냥 뭘 던져주는 거냐면 용액량을 던져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용액이랑 언급이 딱 나오는 순간 그래프에서 용액량 다 찾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용액량 보면은 용매 100에 용질 25야. 근데 우리 아까 용액량 했었죠. 내가 가진 용의도에다가 100만 더해주면 돼. 그럼 A점은 현재 용액량이 얼마란 얘기냐면은 125g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계속 같은 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25g의 무엇이었을 때? 용액이었을 때 몇 g이 석출이 되는 거였어요? 10g이 석출된다. 요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얼마랄까? 375g의 용액이 있을 때 석출량이 얼마냐? 요거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비례식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0, 용액량이 125였을 때 얼마큼 석출됐다? 10g이 석출이 됐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받은 거는 375g이었다. 밑에다 적을게요. 375g일 때 석출량이 얼마냐? 요거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용액량이 몇 배가 되냐면 3배가 됐기 때문에 석출량도 3배가 돼서 몇 그램 나오는 거냐면 30g 나올 수 있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대표용은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쉬운 거고 2, 3, 4로 갈수록 4번이 가장 어려운 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옆에 그 개념 속성 문제 7, 8, 9, 10, 11번 그거 지금 해주세요. 말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없어? 10번이 문제지? 두경이는? 10번만? 10번만 진행해 볼게. 자, 10번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가장 큰 거. 요거는 그냥 숫자 안 넣고 그래프 대강적인 부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 세로축, X축에 온도가 있고 여기에 용해도가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기울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이런 그래 기울기, 이런 기울기, 그 다음에 이런 기울기. 조금 다르죠? 이렇게 됩니다. 자, A, B, C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온도 요 부분이죠. 나중 온도 요 부분으로 볼게요. 자, 온도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A부터 보면은 처음에는 이만큼 녹여져 있었는데 나중엔 이만큼까지 녹을 수 있는 거죠. 즉 이만큼을 더 녹인 거예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욕이었는데 나중에 욕이었어. 그럼 한 요 정도 더 녹인 거가 되겠지.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 그 다음에 나중에 온도 높였던 요만큼, 얘는 한 요 정도 녹인 거죠. 그래서 물질마다 지금 녹는 정도가 다 다르죠. 그 중에서 가장 용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A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거는 기울기 가장 큰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산칼륨. 질산칼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가장 커요.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크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 가지고 석출량, 질산칼륨의 석출량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요건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좀 많이 삐뚤어진 것 같은데. 20에 87. 그 다음에 70도에 140.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70도씨의 물 있죠. 70도씨의 물이고 100g이 있었다. 그리고 질산칼륨을 녹여서 무슨 상태로 만들었다? 포화 상태로 만들었다. 근데 이거를 몇 도로 낮춰서 20도씨로 낮춘다면은 석출되는 양이 얼마냐? 자, 우선 요것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는 포화 상태라는 거. 자, 그러면 요 70도씨 물 100에 용질 얼마큼 녹였다는 얘기예요?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다 녹였다는 얘기죠. 요만큼 다 녹였다는 얘기예요. 즉 140g의 용질을 전부 다 녹인 거예요. 용해도가 140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온도를 어떻게 했대? 낮췄대. 그럼 20도씨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건을 찾아봐야 되겠죠. 20도씨는 용해도가 87이에요. 그 의미는 20도씨에 물 100g을 준비를 해 놓는다면 몇 g만 녹을 수 있다? 용질은 87g까지만 용해될 수 있다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요거 70도에서 20도로 낮춘 거죠. 그러면 원래는 70도씨에서 140g을 녹였는데 20도씨에 가서는 몇 g밖에 못 녹여요? 87g밖에 못 녹여요. 그럼 나머지 차이 얼마만큼이? 53g이 무엇이 되는 거? 석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담는 그릇 얘기한 거야. 내가 140개가 있는데 내가 넣을 수 있는 건 87개야. 그럼 못 담는 게 석출되는 거예요. 53개 이렇게. 자, 민경이 다른 질문 있어요?
오케이. 자, 뒷페이지 우리 저번에 이 72쪽은 했죠. 자, 73쪽이랑 74, 75 거기 유제 문제만 해주세요. 73쪽에 확인 문제, 그 다음에 74쪽에 유제 1, 2번, 75쪽에 유제 1, 2, 3번 그거 지금 해주세요.